강원도 산골의 제 정원에서는 6월 초부터 중순에 절정을 이루며 꽃을 피우는 6월 정원의 베이스가 되는 꽃들이 있는데요. 월동 잘하고 키도 비슷하며 무엇보다 자연발화하여 무리지어 피어나죠. 모두 다른 색의 꽃을 피우니 색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 다른 분위기로 정원의 꽃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들여놓으면 자연발화로 번식하며 키우기 쉬우니 초보 정원지기에게도 아주 좋은 6가지 꽃을 소개해 봅니다. 흰색의 샤스타데이지, 보라의 수레국화, 빨간 계양기비, 핫핑크의 끈끈이 대나물, 연핑크의 사포나리아, 그리고 노란 금계국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 정원에서 꽃 피는 순서대로 파종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건 수레국화인데요. 수레국화는 내한성 화초로 월동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서나 해넘이 하늘사리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해넘이 하늘사리란 가을에 파종하여 발화한 후 잎이 난 채로 겨울을 나고 다음에 꽃을 피운 뒤 생을 마감하는 꽃을 일컫는 말이죠. 봄에 파종하여 꽃을 볼 수도 있지만 가을에 파종하면 꽃을 일찍 피우며 포기의 크기가 엄청나서 한 포기에서 피어내는 꽃이 굉장히 풍성해요. 봄에 싹을 틔운 것과 지난 가을에 싹을 틔운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포기가 너무 크면 비바람에 쓰러질 수도 있으니 좀 작게 키우고 싶다면 봄에 한번 옮겨 심으면 딱 좋아요. 씨앗 떨어뜨리고 나면 생을 마감하므로 수레국화는 꽃이 지면 한두 포기만 남겨도 자연 발화용으로 충분합니다. 수레국화의 색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라와 핑크 2가지로 통일시켜 키우고 있어요. 수레국화를 캐는 자리에는 가을꽃인 메리골드, 천일홍, 맨드라미류의 모종을 옮겨 심으면 되죠. 샤스타데이지는 최강의 월동 화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년생 화초예요. 영하 30도의 겨울을 녹색 잎을 낸 채 화분에서도 살아남으니까요. 씨앗 떨어지면 곧바로 발화하는 데다 발화율이 엄청나서 꽃지면 바로 꽃대 잘라야 해요. 흰색의 샤스타데이지는 어떤 꽃과 매칭시켜도 잘 어울리는데요. 붉은 장미와도 보라색의 붓꽃 클레마티스와 매칭시켜도 좋아요. 번식을 위해서는 6월에 씨앗 채종하여 7월 초에 파종하면 되고요. 어미 샤스타데이지의 포기도 금세 커지기 때문에 가을에 포기 나누기 하면 좋습니다. 포기 나누기 방법은요. 손으로 줄기를 잡고 살살 떼어주면 하나씩 분리되는데요. 서너 개씩 묶어서 심어주면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어요. 계양기비도 초가을에 파종하면 싹을 틔운 채 월동하는 해넘이 하늘살이에요. 가을 파종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가 튼실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포기가 크고 꽃송이를 많이 피워낼 수 있죠. 자연 발화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빽빽히 싹 트지 않도록 꽃대 미리 잘라주거나 채종에 신경 써야 하죠. 다년생이 아니므로 씨방이 잘 여물었을 때 채종하고 뿌리째 뽑거나 베어내면 되어요. 이때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을에 자연 발화합니다. 이들은 겨울을 나고 일찍 개화하며 미처 싹 트지 않은 씨앗들은 다음에 이른 봄에 싹 터 가을에 싹 튼 것보다는 조금 늦게 개화합니다. 계양기비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은요. 직근성 뿌리를 가졌기 때문에 옮겨 심기를 싫어하니 원하는 장소에 노지직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채종한 씨앗이나 구입한 씨앗을 파종할 때는 가을 파종하며 광발화 씨앗심으로 흙 위에 흩뿌려 놓으면 됩니다.
작년 가을에 자연 발화한 것과 4월에 파종한 것을 비교해 보았어요. 4월에 파종한 계양기비는 이제 꽃봉오리를 맺고 있네요. 사포나리아는 월동 온도가 영하 10도 정도여서 남녘에서는 해넘이 하늘살이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봄에 싹트고 꽃을 피우는 하늘살이죠. 따라서 초가을에 파종하여 싹을 틔우면 겨울에 얼어버리므로 늦가을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 싹 틔우지 않은 씨앗들이 봄에 싹을 틔울 경우에도 꽃을 일찍 볼 수 있더라고요. 작년 늦가을에 노지 파종한 것, 3월 초 모종판에 파종하여 옮겨 심은 것, 올봄에 파종한 것을 비교해 보았어요. 사포나리아는 파종 시기에 따라 개화 시기에 차이가 있네요. 사포나리아는 자연 발화보다는 웬만하면 채종해 두었다가 늦가을에 원하는 장소에 흩뿌리거나 흙을 살짝 뒤집은 후 뿌려두시면 됩니다. 물론 나무 막대로 살짝 흙을 긁은 다음 줄 파종해도 좋고요. 끈끈이 대나물도 해넘이 하늘살이인데요. 자연 발화하여 잎이 난 채로 활동하며 거의 잡초 수준의 생명력을 지녔죠.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제정원에서는 잔디나 낙엽 한 겹 덮어줘야 얼지 않고 활동하더라고요. 영하 20도까지는 월동 무난한 듯해요. 작년에는 20여 포기씩 몇 군데에 무리지어 키웠는데요. 올해는 정원 곳곳에 자라도록 옮겨 심기를 해주었더니 정원 전체를 핫핑크로 색칠해주네요. 끈끈이 대나물은 나머지 5가지 베이스 꽃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디기탈리스, 우단동자, 삼색버드나무 등의 다른 꽃들과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흰색 샤스타데이지의 절정이 끝나갈 무렵에 노란색으로 피어나는 금계국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죠. 유해식물로 지정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며 번식 잘하는데요. 꽃이 지면 씨앗 맺기 전에 순치기를 해주면 설이 올 때까지 꽃을 볼 수 있어요. 순치기는 금계국의 개화 기간을 늘리고 지나친 번식을 막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6가지 꽃들이 그늘 많은 제정원에서는 웃자라서 키가 좀 크다는 느낌이 있지만 해 잘 드는 정원에서는 쓰러질 정도로 키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정원의 베이스가 되는 이들 6종류의 꽃들이 띠는 색은 흰색, 보라, 빨강, 핫핑크와 연핑크, 노랑으로 이들 모두 섞어 심거나 둘씩 또는 3개씩 묶어 심는 등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또한 정원지기의 취향을 마음껏 살리며 매년 다른 방식으로 매칭시킨다면 해마다 다른 느낌으로 하늘거리는 6월 정원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